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화면은요, 로컬 서버에서 어드민 경로로 요청을 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까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여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에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었을 때 로그인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관리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 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그 등록을 위한 폼을 별도의 EJS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임시로 만들어 놨다가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명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용자를 등록해야 된다면 별도의 EJS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관리자 한 명만 추가할 거라서요. 여기 index.ejs 파일에다가 요것과 비슷하게 복사를 해서 기존의 로그인 폼하고 비슷한 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자 정보를 등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등록 폼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요. 밑에 똑같이 넣어주세요. 여기는 로그인이 아니라 이 관리자 등록하는 라우트는 레지스터라는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실행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위에는 어드민으로 요청했을 때고 밑에는 레지스터로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폼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관리자에게는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비밀번호 하나 입력하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확인을 두어도 돼요. 일반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 폼이라면 비밀번호 확인을 두어서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게 안전하고요. 저는 저 혼자 쓸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 확인란을 두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입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부분을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 눌러보겠습니다. 네, 관리자 등록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를 제가 잠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레지스터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는 라우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레지스터 경로로 요청이 들어오면 등록 폼을 보여주는 get 요청도 처리해 줘야 되고요. 등록 폼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포스트 요청 방식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async 핸들러 모듈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덱스 파일을 화면에 표시해 줄 거예요. 레지스터 경로로 포스트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저장이 끝난다면 브라우저 창에 성공했다고 간단하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레지스터 경로로 get 요청이 들어오거나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방법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이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이디 값과 비밀번호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가 게시물에 대한 스키마와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스에 가보시면 post.js라는 파일이 있죠. 이 post.js는 게시물과 관련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리자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사용자를 등록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델스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한 후에 새 파일,
이번에는 user.js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키마를 정의해주고 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용자 정보에서 필요로 하는 스키마는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해줬고요. 방금 정의한 유저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유저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듈로 내보내줬어요.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요청했을 때 아이디 값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우리 아까 라우트 코드 작성했던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단순히 텍스트만 표시하도록 했었는데요. 요거를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우선 유저라는 모델을 가져와야 되죠. 메뉴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유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작성해서 서버로 넘기게 되는데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켜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bcrypt 모듈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서버 실행 중이었다라면 잠시 종료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npm i bcrypt 해서 bcrypt 모듈을 설치해 주세요. 네, bcrypt 모듈이 설치되었으니까 여기다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요청 본문에 담긴 패스워드를 해시를 해라. 그리고 해시한 값을 해시드 패스워드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우리가 여기 브라우저 창을 통해서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게 요청 본문에 담기게 되거든요.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서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내게 되는데 이 요청 본문에 담긴 값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싱해주는 미들웨어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URL에 담겨서 가게 되는 여러가지 요청 본문을 파싱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파싱을 위한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추가해 놓고 요청 본문에 담긴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해시드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어요.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때 사용자 이름은 요청 본문에 담긴 유저네임을 그냥 쓰면 되고요. 비밀번호에는 해시된 비밀번호를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에는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이슨 형태로 브라우저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관리자 등록 부분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등록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화면에 유저 크리에이티드 한 다음에 제가 넣은 사용자 이름 어드민과 제가 넣었던 비밀번호를 해시한 값이 여기다 나타납니다. 즉 사용자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VS 코드에서도
몽고DB 확장으로 가서 제대로 추가됐는지 볼게요. 마이블로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유저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가 하나 있겠죠? 방금 우리가 등록한 관리자 정보가 도큐먼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관리자 등록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이슨 표시했던 거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하시면 되고요. index.ejs에서 관리자 등록 부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제이슨 웹 토큰 기억하시나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용자가 맞을 경우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토큰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토큰은 웹브라우저의 쿠키에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한 요청을 내가 사용하게 될 경우에 토큰을 같이 요청에다가 넣어서 서버로 보내요. 그럼 서버에서는 이 토큰이 내가 발행한 토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가 발행한 토큰이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인증된 사용자이므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쿠키 파서 모듈과 제이슨 웹 토큰 모듈이 필요합니다. 자,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VS 코드로 가서요. 터미널 창에서 모듈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서버가 실행 중이니까 일단 종료해 주시고요. 네, 모두 설치가 끝났어요. 자, 그럼 설치한 쿠키 파서를 app.js에서 미들웨어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쿠키 파서를 가지고 오고요. 미들웨어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쿠키 파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토큰을 보고 이게 내가 발행한 토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비밀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키는 외부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env 파일에다가 넣어놓고 그 값을 코드에서 불러다가 사용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하기 위한 비밀키를 지정을 해 볼게요. env 파일로 가서요. 환경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비밀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비밀키 값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서버가 처음에 토큰을 만들 때 이 비밀키를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토큰을 확인할 때 비밀키 값이 일치하는지만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JWT secret이라는 변수에다가 비밀키를 넣어줬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면 라우트 코드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관리자 기능을 구현하는 라우트 코드로 가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라우트에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어드민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즉 이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폼이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처리해주는 라우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어드민일 때 get 방식에 대해서만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저라는 변수는요.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이름을 사용해서 검색한 후에 찾은 정보를 담아둔 곳입니다.
사용자가 없다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만일 사용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줘야겠죠. 로그인에 입력된 패스워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만일 일치한다면 이제 토큰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JWT의 sig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토큰을 만들고 쿠키에다가 토큰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토큰을 발행하고 난 다음에는 allpost.ejs로 리다이렉트 화면을 바꿔줄 겁니다. allpost는 우리가 아직 작성하지 않은 EJS 파일인데요.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었으니까 모든 게시물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코드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브라우저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여기 로그인 창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등록해 두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합니다. 네, 지금 allpost라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cannot get 하고 allpost 요청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거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라우트 코드가 제대로 처리된 것입니다. 토큰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클릭을 해서 개발자 도구창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쿠키에 있는 로컬호스트 3000번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만든 토큰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 로그인이 모두 처리가 된 후에는 allpost라는 요청 경로로 바로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데요. 이 allpost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물들을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모두 보여주는 것을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라우트 코드에서 allpost라는 경로를 처리하도록 해볼게요. allpost라는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게시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 데이터베이스, 즉 포스트라는 모델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포스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포스트에 있는 자료를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라는 모델에서 모든 게시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제목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컬스라는 변수도 지정을 해줄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 화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allpost.ejs예요. 그리고 넘겨줄 값은 로컬스 넘겨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게시물을 가져온 데이터라는 값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건데요. 레이아웃이 두 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어드민 레이아웃은 로그아웃 링크가 있는 상태고요. 어드민 레이아웃 2는 로그아웃 링크가 없었어요. 자, 전체 게시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관리자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링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레이아웃은 어드민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제 EJS 파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EJS 파일은 어드민 폴더 안에 all post라는 S를 붙이는 게 낫겠죠. all po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요, 로컬스 값하고 데이터 값이 넘어갈 건데요. 로컬스 값은 레이아웃에서 처리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EJS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스 폴더 안에 있는 어드민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방금 만들려고 했던 allpost.ejs로 저장해 주세요. 이 파일은 전체 게시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파일이고요. 이 게시물에는 관리자가 게시물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버튼도 넣어줄 것이고, 새 게시물이라는 버튼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아까 라우트 코드에서 전체 게시물을 담아서 보내준 변수입니다. 여기는 게시물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for each문을 사용해서 게시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회를 해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게시물은 post란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게시물을 표시를 할 때 여기 post.title이라고 해서 게시물의 제목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이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게시물의 ID 값으로 get 요청을 보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게시물 오른쪽에 수정할 수 있는 버튼과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을 계속 넣고 싶습니다. 이 수정, 그러니까 편집하는 버튼, 삭제하는 버튼은 각 게시물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EJS 태그 안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편집은 간단하게 A 태그를 이용을 했고요. 삭제는 폼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A 태그를 사용한 것과 폼을 사용한 것의 차이는요. A 태그 같은 경우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편집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get 요청 방식이 발생한다면 그냥 A 태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삭제 같은 경우는 이거 클릭했을 때 삭제할 화면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일 삭제할 화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 삭제할 거라면 그냥 A 태그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딜리트 요청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삭제 버튼은 폼으로 구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는 all post라는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뀐 거 보이시죠? 모든 게시물에 제목을 불러왔고요. 각 게시물마다 편집과 삭제라는 버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새 게시물이라는 링크도 있어요. 두 가지의 관리자 레이아웃 중에서 로그아웃 링크가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자 로그아웃이라는 링크도 생겨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관리자 레이아웃에서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아웃 시켜주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시켜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쿠키에 있는 토큰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한 후에는 일반 사용자가 보는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로그아웃 링크가 동작하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이 로그아웃 링크는 어디에 있었죠? 관리자 레이아웃에 들어 있습니다. 자, VS 코드로 이동을 해서 레이아웃 중에서 admin.ejs 로그아웃 링크가 있는 admin.ejs 파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로그아웃이라는 링크에는 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로그아웃 경로로 요청을 시켜주겠습니다. 로그아웃 경로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라우트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관리자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아웃 경로로 요청을 보내줘 라는 뜻입니다. admin.ejs 저장하고요. 관리자 기능을 처리하는 라우트 코드로 가서 이 라우트 코드는 admin.js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라우트 경로에 대한 로그아웃 경로를 처리해주는 라우트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쿠키에 있던 토큰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보를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그래서 루트로 바로 리다이렉트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로 가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해 봐주세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였었는데 로그아웃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화면, 일반 사용자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다시 제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관리자 로그인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링크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레이아웃 main.ejs라는 파일에 있는 링크입니다. VS 코드로 가서요. 레이아웃 중에 main.ejs를 불러옵니다. 여기 보면은 관리자 로그인을 위한 링크가 있어요. 아직 링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admin이라는 요청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라우트 코드를 작성할 때 admin 경로로 요청을 하게 되면 로그인 창 index.ejs로 이동하도록 라우트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이거를 수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이 첫 화면에서 새로 고침하고요. 관리자 로그인 다시 눌러볼게요. 네,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다시 입력한 후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역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서 전체 게시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는 기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